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단위에서나 당의 과학기술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내세우시며 인재 중시, 과학기술 중시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손길이 뜨겁게 오려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도 올해 수백 건의 중요한 연구 과제들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핵심 역량으로 내세워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대학이 이룩하는 모든 성과의 원동력이라고 이곳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역자 살림집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토성까지 잡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5월 20일 험한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건설장을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정원을 부르지 않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지구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살림집을 더 지어주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운동 속에 우리 대학 교역자 살림집이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고 연이어 미래과학적 거리가 현대 문명이 번복의 거리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국가발전의 강력한 주축을 이루는 집단으로서 경제강국,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전열에서 내달리기를 바라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같습니다. 지금도 2018년 9월 28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워주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재고시를 하고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재고시를 해야 혁명이 존진한다고 나라인 마다들 대학 혁명의 동력을 키워내는 혁명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혁명에 충실한 붉은 씨앗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 튼튼히 꾸려주시려 바쳐가신 헌신과 로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립 1년도를 맞이한 대학을 찾아주시던 그날로부터 그 불과 반년도 안 되던 2019년 3월 10일 뜻깊은 선고의 날에 또다시 우리 대학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대학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대학의 책임일꾼에게 그 한 가정에서도 맞자쓰기를 위해서는 더 품을 들이는 법이라고 나라의 맏아들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고 생각 같아서는 동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안겨주고 싶은데 마음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정은 그대로 우리들이 지을 줄 모르는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하고 내세우고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 주시며 대학이 제1소율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오늘도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 누구나 과학교육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과학기술 전선이 최전방 총진군대의 제1소렬에 서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 학부에서는 일꾼들부터 실력전에 기수가 돼서 모든 연구사들이 자질과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이 교수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출한 인재, 실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대로 지향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두 48건의 중요 연구과제들을 많이 결속했고 지금도 여러 개의 연구자들이
인민경제의 주요 정부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이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더 높은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고 전국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인근길을 계속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고의 백두밀림의 생눈길마다에 오려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 강리한 의지를 새겨안으며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다그쳐온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학생들이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우리 백두산 미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 혁명의 사령부를 두시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하신 조선혁명의 중심적 연구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서 탄생하시어 5년 시절을 숭엄한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끼는 사령부 기틀집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전반적인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 항양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붉은기 휘날리는 사령부 깃털집 앞에 서고 보니 우리 당의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사령부에 휘날리던 이 붉은기를 우리 학교의 모든 교실들에 왜 세워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이 붉은기에는 이 세상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백두산 미령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백두의 혁명 전통이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굳건한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생동한 체험으로 절감하며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온 답사인군 대원들은 조선의 녹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고 천만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을 심어주는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정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간 넋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선열들의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총진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로 남석산 연두봉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했습니다. 남석산 연두봉 혁명전적지는 항일 무장투쟁 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해방작전 방침을 받들고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을 안고 조국 해방을 안아온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순간 정신세계 백절불굴의 혁명투쟁 정신을 오늘 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시련에 찬 눈보라를 헤치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간 정신 세계를 다시금 새기도록 했습니다. 답사인군 기간 항일혁명 투쟁 시기 창작된 노래보급과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 등을 의의 있게 진행해서 답사자들이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위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연대 전투원들이 자강도 피해복구 전구로 달려나간 때로부터 100여일이 흘렀습니다. 현지방송 국연대가 번의한 서식에 의하면 당원연대 전투원들의 본질적인 노력으로 산림집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평양시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당원연대들이 제일 앞장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김광훈 기자는 당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넣고 공사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평안남도 당원연대 전투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성시 소대 량일천 동무는 자기 소대에는 의련대적인 혁신자로 불리는 동무들이 많은데, 그들 속에는 공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소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면서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는 백향신 동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호시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우리 당원연대가 조직돼가지고 제일 먼저 탄원해봐가지고 돌격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동지들을 위해 바치고, 그래서 우리 평성시 소대가 정말 일정계획 있어 다른 연대 쪽으로 제일. 그러면서 그는 낮에는 낮대로 건설장에서 일하고 또 대원들의 작업 준비를 위해 밤잠도 잊고 일하는 백향신 동무를 소대원들 누구나 다 만위로 부르며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원군 분결성자 대에도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애국율사 가정으로 내세워주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평성시 소대 분대장들인 김성건, 리용주 동무들은 대여의 앞장에서 분대원들을 이끌어 내부 타일 붙이기 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면서도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최명진, 리송일 동무들도 능숙한 위상 솜씨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들입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노동당원들의 영적 분투에 의해서 변혁의 실체들은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를 연중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천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천 1호 발전소 발전비들의 조립과 발전소 건축 공사가 완성된 데 맞게 단천 발전소 건설 차단에서는 물길글 공사에 정력을 집중해서 1단계 건설을 올 안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 단계에서 있는 모든 시공단위들의 노력과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휘자 일꾼들이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바로잡고 대책하기 위한 장학 대책 사업들을 구호노 때보다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선시효단과 남포시효단을 비롯한 시공단위들에서는 질제고를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내세우고 공정비례에 따르는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수많은 공사 과제들을 발전소 건설장 쪽으로 제일 앞선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복잡한 기술 작업들을 전부 완료하고 현재 다른 단위들이 공사 중. 계획을 바로 세우고 대들에서 앞선 단위들이 경험을 일반하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건설물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주집 작업과 마무리 공사에서도 혁신을 일으켜 당정연의 전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합니다. 단천 발전소 1단계 건설을 제2일에 결속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국민 건설자들의 드높은 애국적 요리에 의해서 완공의 시각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제16차 평양 가을절 국제상품 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 우리나라 조제 외교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국제졸람사 사장 함주석 동지의 개막 연설에 이어 윤종호 동지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라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16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에는 132개의 국내 단위와 여러 나라에서 온 30여 개의 외국 기업들이 참가하여 경공업 제품, 기계 제품, 전자학 제품과 많은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시하게 됩니다.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주제로 하여 진행하는 이번 전람회는 이 나라들 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대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단위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형식의 학원들을 많이 출품하였습니다. 새로운 장식 수법들을 이용하여 낮은 형태의 학원이면서도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의 다양한 학원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 현웅이 인정되고 상표 우선권을 획득한 안궁의왕안 그리고 자라버양의 한구랭이 버양아를 비롯한 여러 명제품과 건강식품들을 출품하여 내놓았습니다. 졸라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제와 일본, 한국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중이 더욱 오심해지고 있는 지금 중앙계급교양관으로 복수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중앙계급교양관을 취재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과장 김경화 동무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780여 개 단위의 21만 3,700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사회안전원들, 청년학생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았는데 혁명의 원수들이 감행한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계급투쟁의 천리를 깊이 새겨안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급적 원수들이 작성한 애국자 학살 명단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조국 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석후퇴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신천 땅에서 군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38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신천 대학살 만행과 관련한 학살 명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 앞에서 더욱더 몸소리치는 분노를 토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급적 원수들이 작성한 애국자 학살 명단입니다. 학살 명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종필, 노동당, 농군냉미위원장 10월 11일 밤 12시 총살. 가족을 전부 목매달아 죽일 것. 최석산, 무소속, 농민 10월 19일 밤 12시 가족을 죽이고 상부 보고. 노동당원 열성농민이라고 해서 계급적 원수들은 이렇게 학살 명단을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원수놈들이 제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감추기 위해 불태운 학살 명단입니다. 여맹위원장이라고 자식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남편이 유격대에서 싸운다고 애국민을 헌납했다고 해서 생매장하고 불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인 원수들의 만행 자료들 앞에서 참관자들은 계급적 원수들이 어떤 야수의 무리들인가를 더욱 똑똑히 새기고 있습니다. 김경화 과장은 불에 타다 남은 이 학살 명단에 올라있는 신경욱 여성의 두 아들이 전쟁이 끝난 후 계급적 원수들이 어머니와 고향 사람들에게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알고는 기어이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군복을 입고 40여 년을 최전년 군관으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김경화 과장은 조국 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석후퇴 시기 미국 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빨갱이들을 몽땅 멸족시키자면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학살 대상들을 세 부리로 갈라놓고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리급 일꾼들과 당원들을 1부류, 모범 농민들을 2부류, 당원 가족 등을 3부류로 구분해 놓았는데 인민군대를 원호했거나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낸 후반 가족들도 모두 학살 대상에 놓고 실행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 학살 만행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갈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인민들을 한꺼번에 대량 학살한 것이고, 둘째는 그 살인 방법이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것이며, 셋째로는 이 모든 살인 만행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됐다는 것입니다. 미제는 이를 위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무장대, 치안대, 자체와 같은 반동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놈들을 인민학살회로 내몰았습니다. 피바다가 되었는데 어물에 땅에 잤던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물을 열어달라고. 신천 대학살 만행의 체험자인 김명금 노인은 그때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한 자들은 청산된 계급적 원수들의 자녀분자, 무직 건달꾼, 나라와 인민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인민군 군인들과 청년 학생들은 이 애국자 학살 명단을 통해서 새겨왔는 피의 교훈이 있다고 하면서 주적관이 흐려지고 대적 결전 의지가 식어지면 귀중한 이 제도를 잃게 되고 바로 자기들의 이름이 저 학살 명단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살 명단에 올라 무참히 숨진 영혼들의 피절은 외침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반공이 골수에 들어차고 멸공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주적 미국놈과 한국놈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돼질 때까지 칼을 품고 날뛰는 가장 극악한 대결광들이다. 바로 이 학살 명단을 작성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죽어 자빠졌어도 그놈들의 시정자들은 지금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참관자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바로 저 학살 명단에 올라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은 그 시정자들까지도 변할 수 없는 계급적 본성으로 해서 우리 제도와 우리 인민을 압살하려는 앙심을 품고 항상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치열한 계급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천리를 새겨왔는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학살 명단만이 아닌 중앙계급교양관의 모든 사실자료들이 우리 새 세대들에게 계급 투쟁의 천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주적관이 흐려지면 우리 자신들이 학살 명단에 오르게 되고 피의 참극이 이 땅에서 되풀이되게 된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은 무장에 앞서 투철한 계급의 의식으로 담보된다. 원수들을 그 어떤 자비나 추호의 관용도 없이 무자비하게 씨도 없이 박멸해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이 계속 흥분하고 있습니다. 16일에만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북부와 중부 지역의 살림집 건물과 피난민 고초지들을 폭격해서 96명을 살해하고 약 60명에게 보상을 폈습니다. 폭격을 받은 건물들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صرت امسك في اولادي ونار مولعه في الحرامات اللي فوقيهم، امسك في اولادي وارمي برا، احمل اللي موجودين الثلاثه، عملت اثنين وارميهم برا زي الاكياس بحمله برمي، الا انا شحطته الا هو ميت. صرت اصرخ انا سماد الحقوني انا سماد.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어린이들의 처지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밝힌 데 의하면 국내에서 분쟁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1,100만 명의 피난민들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피난민 어린이들이 온전한 거처지나 천막도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17일 또다시 태풍이 발생해서 피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강한 파도가 밀려들면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수십만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들과 전봇대들이 넘어지고 거리들이 물에 잠겼으며 공공운수수단들의 운행이臨時 중지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도 6차례의 태풍을 겪으면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올해에 들어와 11월 17일까지 7만 8,500여 명의 댕구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0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4,17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댕구열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원인이 이 나라에서 전례 없이 기온이 오르고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모기들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호 증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 범위에서 무차별적인 사냥이나 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4만 6천여 종의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일부 동물들의 DNA 표본을 채취해서 저온 탕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재증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의한 이 DNA 냉동 보관 방법을 도입하면 동물의 조직체를 수십 년 동안 살아있을 때와 같이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이 멸종돼 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낮 최고 기온 변화가 심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월 중순에 들어와 16일까지는 평균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아서 날씨가 푸근한 상태였는데 17일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평년 이하로 내려가서 날씨는 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오늘은 다시 평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26일경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가 한결 푸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기온 변화가 심할 때에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과 남포시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였으나 백두산 미리온과 삼지연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라선시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선 개였다가 흐려서 함경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정평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선 서풍이 점차 세지면서 밤부터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밤부터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선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일고 먼 바다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의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조선 소해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